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오증시 3부의 정윤선입니다. 우리 시장 참 중국 시장 흐름에 그대로 연동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중국의 GDP 성장률 발표가 있었는데요. 4분기 GDP 성장률 전년 동기 대비 6.8%로 예상치인 6.9%를 밑돌면서 7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작년 연간 GDP 성장률은 6.9%로 25년 만에 7%대가 붕괴되는 모습인데요. 일단 분석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신을 비롯해서 우리 시장은 중국의 경기도나 우려가 부각되면서 이제 좀 낙폭을 키우는 움직임이 연출이 됐는데 중국 시장은 오히려 예상 범위에 어느 정도 부합했다라고 보고 안도감이 나오는 걸까요?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국 증시 안정된 모습에 우리 시장도 낙폭을 축소해 나가는 상황인데요. 지수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지수 상승 반전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중국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점차 낙폭을 축소해 나가고 상승 전환하면서 현재 시간 0.5% 강세로 1888선에서의 흐름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중국의 GDP 성장률 발표 이후에 부진하게 분석이 되면서 1%까지 낙폭을 키웠다가 중국 증시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점차 저점 대비 낙폭을 축소해 나가면서 현재 시간 0.3% 약세로 680선을 다시금 회복하고 681선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는 오늘도 거셌습니다. 2,700억 원의 강한 매도에 나서는 모습이었고요. 그래도 장 마감으로 가면서 기관이 매수력을 더 확대해주는 모습입니다. 1,600억 원 가까운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고 오늘은 개인도 함께 저가 매수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주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상쇄해주는 흐름이 나타나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일 적극적으로 끌어줬던 외국인들이 물량을 다시금 다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520억 원의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고 기관도 오늘은 매도로 가닥을 잡고 270억 원의 매도 우위가 나타나면서 동반 매도 속의 지수가 약세 흐름을 이어가긴 했습니다만 개인이 역시 적극적으로 끌어주면서 지수 낙폭을 축소하게 했습니다. 개인이 무려 800억 원 넘는 저가 매수 적극적으로 가담해주면서 코스닥 시장 저점 대비로는 낙폭을 축소해 나가는 상황이고요. 선물 시장은 전일 외국인의 환매수가 나타났는데 수급이 연속성을 가져가지 못하고 오늘 다시금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한 흐름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함께 살펴보시죠. 자, 삼성전자가 4거래일 만에 무려 3.6% 강한 반등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에는 110만 원 선까지 붕괴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반도체 투자를 축소한다라는 소식에 이 지출 비용이 감소하고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오늘 3% 이상의 강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한국전력은 4분기 호실적 전망에 오늘 1.3%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YJFN에서 한국전력의 4분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0%나 급증할 것이다라는 호실적 전망이 내놓으면서 강세 흐름이 이어가는 상황이고요. 오늘 SK하이닉스 무려 6%까지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흐름이 좋았는데요. 올해 6조 원 이상의 투자 계획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업황 부진과 함께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로 조정권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낸드 플래시 분야의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긍정적인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외국계 창구를 통한 저가 매수가 오늘 적극적으로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마감으로 가면서 상승 전환한 흐름 속속 눈에 띕니다. 삼성물산도 2.7%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고요. LG화학과 기아차도 강보합권으로 상승 전환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은행주들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신한지주가 2% 가까운 조정을 받고 있고요. 전일 강한 흐름을 보였던 네이버도 2.6%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전일 무려 17%나 급등했던 셀트리온 오늘은 1.5% 조정을 받고 있고요. 전일 역시 강한 흐름을 보였던 바이로메드도 5% 낙폭을 키우면서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오늘 제약 바이오주 전반적으로는 흐름이 강하게 연출이 됐습니다. 메디톡스는 2.6%의 강세, 코오롱 생명과학도 1% 가까운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컨텐츠 관련주들 흐름이 좋습니다. CJENM이 1.3% 가까운 오름세, 오늘 전반적으로 컨텐츠 관련주들의 흐름이 눈에 띄었던 하루였고요. 전일 게임주들 흐름이 좋았는데요. 컴투스도 오늘은 조정을 받는 분위기, 또 이오테크닉스도 오늘은 1.5% 조정을 받으면서 쉬어가는 흐름이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일 강한 흐름을 보였던 케어제는 이 신흥국 시장의 필러 시장 성장과 함께 실적도 고성장을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분석과 함께 오늘도 강보합권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제약 바이오주들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나 신약 기대감이 강한 종목들의 흐름이 눈에 띄는데요. 부강약품이 22%까지 급등하고
나타나고 있고요. 보령제약 역시 올해 출시되는 신약에 대한 잠재력이 부각되면서 오늘 7%까지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파미셀의 연일 상승세입니다. 오늘 4.7% 가까운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LG생명과학 역시 4% 이상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상승 탄력 꺾이지 않고 동반해서 오르는 움직임입니다. 오늘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정책 기대감에 동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정부 부처의 새해 업무 보고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성정보가 오늘 가장 강한 시세를 내주고 있고요. 인바디는 중국 아메이의 인바디 밴드를 공급 체결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강세의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비트컴퓨터는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역시나 오늘 강세의 흐름이 연출이 되면서 동반해서 오르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역시 정책 기대감에 유아용품 관련주들도 상승세가 눈에 띄었고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도 오늘 동반해서 강한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이제 자세하게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현수 연구원, 뉴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코스피 시장 예상 체계 지수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코스피 여전히 외국인들 매도가 좀 지속되고 있지만 기관에서 그 물량을 어느 정도 받아주고 지수의 상승폭을 조금씩 키우기 위한 노력들이 좀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장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권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좀 나타났고요. 역시나 기관의 힘으로 인해서 0.54%, 1888포인트로 마감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동시효과상도 짧게 지켜보도록 할까요? 네, 전체적으로 좀 약한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중국 시장이 좀 올라오면서 낙폭을 좀 많이 줄이지 않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결국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시키지 못하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됐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스트샵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고객님. LG 베스트샵은 고객이 사는 집과 전자제품을 함께 연구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사는 곳에 딱 맞는 전자제품을 제안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LG 베스트샵 생활맞춤 컨설팅. 당신이 사는 곳에 딱 맞는 전자제품. 전자제품 생활맞춤 컨설팅. LG 베스트샵.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1월 19일 화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 중국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일제 약세를 기록했던 우리 시장이 오히려 중국 시장의 상승폭을 확대하고 강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에 저점 대비 낙폭을 축소하면서 코스피 시장은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지수 0.6% 강세로 1889선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저점 대비 낙폭을 많이 줄여냈습니다. 0.3% 약세로 680선을 회복하고 681선으로 오늘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은 하락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해서 강하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2,700억 원의 강한 매물을 내놓는 상황이고요. 다만 기관이 장 마감으로 가면서 매수 규모를 더 확대해 나가면서 시장을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줬습니다. 오늘은 1,500억 원의 매수 우위가 나타났고요. 코스닥 시장은 수급적으로 다소 불안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500억 원, 기관이 200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가 나타나면서 동반 매도 속에 수급적으로 약간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갔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역시나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제약주, 음식료주들이 시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어떤 종목들 흐름 강했는지 코스피 시장 특징주도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내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 두 회사가 플러스권으로 돌아서 주었고요. 그동안에 좀 많이 빠졌었던 인식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등을 해주면서 지수를 플러스권으로 조금 돌리는데 일조를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 분위기가 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기관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리고 그다음에 조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었던 음식료 그리고 컨텐츠 관련된 그리고 또 제약 바이오 관련된 회사들의 반등세가 이루어지면서 지수는 1889포인트로 금일 같은 경우 마감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거쳤었던 종목들의 반등세가 조금 눈에 띄는 금일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장 대표적으로 조금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 긍정적인 흐름을 좀 연출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삼성정밀화학 같은 경우 삼성그룹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모두 좋지 못했죠.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삼성전기나 삼성
SDI, 삼성 정밀화학 모두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났었지만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 불확실성이 오히려 해소됐다. 2016년에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금일 같은 경우 플러스권으로 조금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이 항공주들과 해운주들 지속적으로 지금 신저가를 좀 계속 기록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지금 단거리 노선 쪽 경쟁이 좀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와 함께 지금 신저가 부근으로 지금 다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한진해운임과 현대상성 같은 경우도 선박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이 운임 가격이 지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면서 다시 한번 신저가 부분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별적인 종목들 좀 살펴보자면은 동아원 같은 경우에는 매각 기대감에 이틀째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노션 같은 경우는 금일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일기획과 마찬가지로 이 광고 관련된 회사에 대한 관심도 좀 높여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이익 성장세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금일 같은 경우 장중에 신고가를 찍는 모습이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외국계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금일 같은 경우 6% 가까운 상승폭을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전력은 4분기 실적이 예상했었던 컨센서스를 조금 웃돌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금일 같은 경우 반등세로 조금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 사상 첫 연간 기준으로 이 마이너스권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장 막판에는 장 초반에는 좀 마이너스권으로 시작을 했지만 장 막판에는 낙폭을 조금 축소를 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츠스킨 같은 경우에는 원조 달팽이 크림 달팽이 크림 관련된 회사 화장품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중국 정부 위생 허가 획득 가능성 높다라는 소식에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업종들 내에서 종목들 좀 차별화가 연출되긴 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한미약품 시작으로 해서 슈넬생명과학, 제일약품, 국제약품, 보령제약, 부광약품, LG생명과학 같은 종목들 대부분 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특히나 파미셀 같은 경우가 이 미국 바이오 업체, 이 바이오 업체의 NGS 개발을 위해서 노바티스랑 화이자와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동반적인 좀 강세 흐름을 좀 나타냈고 부광약품 같은 경우에는 개발 중인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조금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외국인 매도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좀 염려가 됐었지만 이 이마트몰에서 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금일 같은 경우 다시 한번 하락을 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었던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 반등세가 나타나주면서 전반적인 시장 자체는 플러스권으로 돌아서긴 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의 강세라기보다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리고 또 그동안에 조금 강세로 연출이 됐었던 종목들 업종과 종목,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반등세가 이루어지면서 지수는 플러스권으로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하긴 했지만 그나마 기관 쪽에서 좀 받쳐주는 모습들이 좀 금일 같은 경우에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과정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금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가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지수도 상승 전환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 특징주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특징주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시장 정책 기대감이 강한 종목들 중심으로 흐름이 강하게 연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라든지 유아용품 관련주, 컨텐츠 관련주들의 흐름이 눈에 띄었고요. 오늘 이 주도 테마 가운데서는 OLED 관련주들이 다시금 시세를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종목들, 이 코스닥 시장 특징주도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이 조금 아쉬움이 좀 남아있는 하루였가 아니었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모습을 띄다가 좀 약세로 전환이 되는 모습들, 그러면서 오후장 들어서 다행히 그 낙폭가 많이 줄이는 모습을 발생했었는데 좀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혹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심에서 조금 낙폭이 커지다 보니까 코스닥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띄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좀 기대가 있는 종목군들 흐름을 본다라면은 일단은 중국과 연관된 혹은 중국하고 약간 파트너 사업을 좀 하고 있는 업체들이 오늘 조금 많이 올라오는 모습들 기대를 좀 보여주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플레이위드 같은 경우는 중국 그 로큰사로부터 이제 게임 개발 제휴를 좀 맺었고 또 이제 CL 온라인이라는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오래간만에 좀 강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띄었었고요. 그리고 썬코어 같은 경우도
중국의 그 사이버넷 인베스트먼트로부터 한 5천만 달러, 한 우리나라 돈 500억 달러, 500억 정도 되겠죠. 그래서 유상증자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투자 유치에 대한 기대감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등세로 좀 할 뻔하다가 조금 이제 상승폭이 많이 줄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어제 그저께 좀 이슈가 좀 반영됐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에 좀 제한적인 모습을 띄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었던 것이고 중국 사업에 이제 좀 진출을 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성을 찾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작용하고 있는 뭐 컨텐츠 관련된 업체든지 엔터 관련된 기업분들이 좀 있었는데 뉴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했던 부분들이 올해부터 좀 성과를 좀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면서 좀 상승세를 좀 보여줬었고요. SN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중국 현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먼저 다른 기업에 대비해서 먼저 시도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의 실적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작용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5% 넘게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조금 보여줄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4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뭐 매출 같은 경우는 174억 정도, 한 20%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18억 정도로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올해 또 미국향이라든지 일본향 그 관련된 매출도 좀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요인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OLED 관련해서도 뭐 꾸준하게 주목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도 그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른 업종군 혹은 다른 기업군 대비해서 좀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오늘 이제 그 와중에서도 좀 많이 올라온 종목을 보신다라면은 테라세미콘하고 덕산 네오로스가 기존의 이제 AP 시스템이나 주성 엔지니어링보다 더 많이 올라오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약간 후발주자의 성격도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OLED 투자 관련해 가지고 뭐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는 플렉서블 OLED 그리고 덕산 네오로스 같은 경우는 AM OLED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제 올해 좀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른 업체에 대비해서는 좀 주가에 좀 덜 반영됐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이들 올라오는 모습을 띄었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비트컴퓨터, 루트로닉 그리고 인성정보, 비어스, 차바이오텍, 뭐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종목군들이 다른 기업군 대비해서 강하게 좀 올라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고요.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피부 성형 치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뭐 인성정보는 뭐 원격 진료 서비스가 뭐 미국에 좀 진출할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정부 정책에 대한 얘기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이 많이들 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만은 아직 추세가 완벽하게 전환된 종목군이 많지가 않다라는 걸 본다라면은 일단 그 종목 내에서도 선별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끝으로 이제 오늘 아주 강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 다른 시장군 대비해서 좀 기대감이 있었던 업종이나 그 종목군을 본다라면은 그 유아용품들이 용품주 관련들이 좀 많이 올랐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보령 메디앙스, 제로투세븐 같은 게 좀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좀 있었고 또 연초 이런 부분들 또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좀 반영되면서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정책 기대감이 반영된 종목들의 흐름이 눈에 띄었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시장과는 반대로 코스닥 시장은 전일 많이 올랐던 바이오 대장주 셀트리온과 바이로메드가 쉬어가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지수도 좀 힘을 내지 못하고 약세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증권 글로벌 자산전략팀의 손동현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중국 증시는 이 GDP 성장률이 부진하게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도 반등하는 흐름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마감 동향 짚어주시죠.
네, 상해 종합지수는 금일 예상치를 하회한 경제 성장률이 발표되면서 오전장에서는 2,900포인트대에서 등락을 거듭하였지만 오후장 들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를 상회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2015년 중국의 국내 총생산이 전년 대비 6.9% 성장한 것으로 발표되었는데요. 이는 1990년 3.8% 이후 25년 만에 7% 아래로 하락한 수치이며 특히 4분기 GDP의 경우 서프라임 금융위기 여파가 컸었던 2009년 1분기 이후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GDP 발표에서는 경제 성장률 하락을 주도하였었던 제조업의 위축세가 소비 및 서비스 부문에까지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남에 따라서 중국 정부가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발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커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 실시로 위안화가 약세 기조를 당분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위안화 약세가 이어질 경우에는 금융시장에서의 자본 유출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중국 정부의 정책적인 딜레마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금일 아시아 주요 지수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 예상치 하회로 하락 압력을 받았지만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 장 막판에 0.6% 상승한 17,048포인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2016년 중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좀 증가를 하고 글로벌 수요 부진이라던가 국제유가 하락이 더해지면서 좀 증시 전망을 좀 어둡게 하고 있는 가운데 간만에 반등이 나온 것인데요. 브렌트유가 이란의 원유 생산 재개 우려로 1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중국발 수요 둔화 우려 역시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을 하면 일본 및 유럽의 주요 지수는 당분간 등락이 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금일의 일본 증시의 주요 산업 지수 중에서는 은행 및 음식료 부문이 하락을 주도하였으며 특징주로는 시네츠 화학이 맥쿼리 그룹의 투자 의견 하향으로 하락하였으며 샤프사의 경우에는 일본의 민간 공동투자 펀드인 산업혁신기구의 투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중국을 비롯해서 일본 증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강세의 흐름을 보이면서 안정을 찾는 움직임이 연출됐던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현대증권 글로벌 자산 전략팀 손동현 연구원과 함께 아시아 증시 마감 동향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 수급 특징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연일 외국인의 매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2천억 원 이상의 폭탄 매물을 내놨고 그나마 기관이 장 마감으로 가면서 매수 규모를 더 확대해주면서 시장을 좀 방어해주는 노력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수급적으로는 어떤 종목들 이름 강했는지 코스피 시장 수급 특징주도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일단 외국인들 매도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죠. 32일째 지금 매도가 되고 있고요. 33일 동안의 매도 기록을 지금 잘하면 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금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외국인들의 매도 패턴과는 약간 다른 움직임이 조금 나타났습니다. 금일 하루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아직은 좀 힘들겠지만 이러한 체제 자체가 조금씩 변화가 되는 움직임이 체제가 보인다라고 했었을 때는 한 번 정도는 바닥권을 다시 한번 논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외국인들 매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리고 또 삼성그룹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동차 쪽으로도 매도가 지속적으로 좀 연출이 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동안의 32일 동안의 매도세와는 약간 다른 금일 같은 경우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일단은 네이버였습니다. 그동안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항상 1, 2위권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집중되었었던 거는 금일 같은 경우 좀 차별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렇지만 금일 하루기 때문에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아직은 좀 힘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삼성그룹 관련된 종목 쪽으로 매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같은 종목들 그리고 호텔신라 같은 종목들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동차 관련된 쪽으로도 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같은 종목들 쪽으로도 꾸준하게 이 매도세가 조금씩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이어서 KB금융과 LG디스플레이, 한국항공우주,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들 쪽으로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매수하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그동안에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줄고차게 좀 매도를 했었던 이 외국인들이 금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SK 하이닉스를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매수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조금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죠. 그동안 조정을 좀 많이 거치기도 했고 저가에 의한 매수세가 기관을 통해서 많이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외국인들 쪽에서 가장 많이 매수하는 두 종목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이어서 하나케미칼 그리고 또 꾸준하게 음식료 관련된 쪽에서는 시장에 허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상립식품 그리고 오리온 같은 종목들 쪽으로도 매기가 좀 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한미사이언스, 이 한미약품과 더불어서 기관 쪽에서도 크게 관심이 매기가 꾸준하게 유입이 됐었던 종목을 금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도 함께 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NC소프트, 하나, S1 같은 종목들 그리고 보령제약, LG생활건강 같은 종목들 쪽으로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기관이 매도하는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를 할 때 이 기관 쪽에서 가장 많이 매수하는 종목이 그와 반대로 삼성전자였었는데 금일은 오히려 반대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하나케미칼, 삼성 SDI 그리고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이마트 그리고 또 아까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었던 이 오리온, 음식료 업종 내에서 오리온 같은 종목들을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한화, NC소프트, LG생활건강 쪽으로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물산을 가장 많이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네이버,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를 했었던 종목이었죠. 여전히 반대 포지션을 취하면서 네이버를 두 번째로 많이 사는 모습이었고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은 기관 외국인 동반적인 순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삼성생명, 아까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었던 종목 쪽에서 삼성생명 쪽을 오히려 기관 쪽은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포스코, KTNG 같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내에서 분할적인 좀 매수세가 기관 쪽에서 좀 유입이 됐었던 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그동안 꾸준하게 매물을 내놨던 삼성전자 오늘은 매수로 전환한 흐름이 좀 눈에 띄었고요.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저가 매수에 가담해주면서 오늘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하루였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기관이 오늘 가장 많이 팔면서 외국인과 방향을 좀 달리하는 모습이었고요.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됐다는 점 좀 특징적으로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시장 수급 특징주 정리해봤고요. 이번에는 외환시장 마감 동향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KR선물의 안희아 연구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원달러 환율 오늘 제한적인 흐름이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떻게 마감되는지 마감 동향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오늘 달러원 환율은 중국 경제지표 발표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전일 글로벌 외환시장은 미국이 휴정인 가운데 이탈리아 은행의 재정 건전성 이슈로 인해서 유로화가 약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럼에도 위안화 절상 영향에 여기에서 달러원 환율은 소폭 하락세를 보였고 오늘 서울 환시는 0.1원 상승한 1211원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후 달러원 환율은 중국 GDP 등 경제지표 발표를 기다리면서 소폭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었습니다. 다만 중국 위안화가 전일에 비해 소폭 절하되면서 6.5596 위안으로 고시되어 하락은 제한되었었습니다. 중국 4분기 GDP 성장률은 예상치를 하회한 6.8%로 발표되었고 12월 산업 생산은 5.9%, 소매 판매는 11.1%, 고정자산 투자는 10%로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었습니다. 발표 직후에는 달러 환율이 소폭 하락했었지만 유로화와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신흥국 우려감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달러 환율도 다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1213원 선까지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증시가 오전장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국 실물 경제가 위축되자 중국 정부에서 지준율을 인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위안화도 약세를 보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국영기업 개혁을 이야기하자 상승 마감한 중국 증시에 반응하면서 코스피도 상승 전환하고 달러 환율은 다시 1210원 선으로 하락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세는 지속되고 중국 위안화도 약세를 보인다는 점에 하락은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 장 후반에는 낙폭을 키우면서 전일 대비 5원 하락한 1205.9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KR선물 안희아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마감 동향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수급 특징주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 수급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500억 원, 기관이 290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가 나타나면서 코스닥 시장을 좀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오늘 수급적으로는 어떤 종목들 이름 강했는지 코스닥 시장 수급 특징주도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도가 나왔죠. 500억 넘게 매도가 나왔었고 기관들도 한 200, 거의 3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었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외국인들 매도가 IT 쪽하고 제약 쪽에 좀 집중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좀 매도보다 좀 관망세를 보여주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기관은 의외로 제약은 조금 일부 매수를 해줬습니다만은 IT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매도가 나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내용을 또 본다라면은 외국인들 제약주들을 한 360억 이상 매도가 나왔었습니다만은 실제 셀트리온 쪽으로 해서 한 410억 정도 순매도가 나왔다는 거 본다라면은 실질적으로 제약 관련된 종목군들은 외국인들은 조금 일부 매수세가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셀트리온이 엄청나게 매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차익성 매물이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로메드라든지 컴투스, 원익 IPS, GS 홈쇼핑, 뭐 파트론 같은 종목군들 외국인들 순매도로 보이면서 관련된 종목군들 좀 약하게 좀 흘러내릴 수밖에 없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카카오라든지 제이콘텐트리 그리고 루트로닉 그리고 휴메디스, 메디톡스 같은 종목군들은 외국인들 꾸준하게 매수세를 좀 보여줬고요. 뭐 오스테 임플란트, 뭐 AP 시스템, OCI 머티리얼즈 본다라면은 전체적으로 그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은 좀 매수를 좀 잡아주면서 종목을 좀 이끌려고 했었고 제이 콘텐트리에 좀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됐던 부분들도 좀 주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만은 외국인들하고 좀 다르겠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카카오라든지 로엔 쪽에 좀 매도가 좀 많이 집중됐다는 걸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과 비슷하게 바이로 매도도 좀 강하게 매도가 나왔었고, 오스테 임플란트라든지 이오테크닉스, 컴투스, 페트론 같은 종목군들 기간에 좀 매도가 좀 많이 출회가 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매수 종목은 SAM이라든지 CJ ENM, 그리고 AP 시스템, 원익 IPS, GS 홈쇼핑 같은 종목군들 좀 매수를 잡아줬고요. 외국인들이랑 다르게 기관은 오히려 셀트리온 같은 종목을 좀 매수를 좀 잡아주면서 기존의 외국인들이 매수할 때는 기관들이 매도를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도할 때는 기관들이 매수를 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 좀 관망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외국인이나 기관하고 자세히 본다라면 일부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매도와 매수가 좀 집중되고 나머지는 조금 관망하려는 모습이 오늘 좀 하루의 특징이 아니었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전일 급등한 셀트리온과 바이로메드에 대해서 외국인들 오늘 차익 실현 나서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카카오를 외국인들은 가장 많이 사준 반면에 기관은 카카오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매물을 내놓으면서 수급적으로 엇갈린 양상이 나타났고요. 기관은 오늘 SM과 CJ ENM과 같은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에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을 해줬고 AP 시스템과 원익 IPS, 테라스미콘과 같은 OLED 관련주에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수급적으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수급 특징주까지 정리해봤고요. 이제 선물시장도 마감이 됐습니다. 선물시장 마감 상황까지 보고 가죠. ISIC 송병준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송병준입니다. 네, 하루 만에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선물시장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우리 선물시장은 전일 대비해서 1.35포인트 상승한 230.50, 종가가 고가 형태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다음 장중에 형성되지 못했던 가격을 동시효과상에 넘어서면서 종가가 고가가 되는데요. 일단 오늘 오전장 내내 굉장히 좀 치열한 공방전과 아주 높은 변동성을 가지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결국 중국의 지표 발표가 좀 좋진 않았지만 12시 기점으로 해서 중국이 저점권에서의 강한 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국내 증시 역시도 빠르게 급등세로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12시부터 이루어졌던 급등세가 장 끝날 때까지 이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들이 지금 선물 쪽에서 아주 뚜렷한 대립구도를 좀 취하면서 박스권 힘겨루기를 가져갔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지금 기관이 어느 정도 시장을 좀 리드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하지만 좀 베이시스가 좀 악화가 되면서 프로그램이 좀 유발됐다는 점이 좀 아쉽다. 그래서 비차익 쪽에서 한 985억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베이시스가 현재처럼 좀 약세로 갔을 경우에
추가적인 수급적인 부담이 있을 확률도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하방에 대한 지지선들은 충분히 확보가 됐고요. 그다음에 하방에 대한 지지선이 확보됐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231과 234포인트,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박스권 구간으로 다시 들어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내일자리까지 231선까지 다시 한번 재반등이 성공된다라면 일단 이번 주 후반부까지 해서 2, 3, 4포인트 정도까지의 싸움이 다시 이루어지겠지만 내일자리에서 231권에서 안착을 하지 못하고 실패한다라면 현재 나타난 것처럼 외국인 투자들의 여전한 매도세에 의한 수급 부담감으로 인한 조정권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들의 수급의 변화와 그다음에 선물의 위치의 확인까지 하시면서 매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ISIC 송병준 대표와 함께 선물시장 마감 동향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경제TV에서는 투자자분들 수익률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경YG KR 프리미어 지수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10위권 내에 드는 국내 업종 대표주를 기반으로 만든 지수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총 13개로 우량주에 관심이 있고 장기적으로 성과를 얻고자 하는 투자자분들께 유용한 지수입니다. 어떻게 마감되는지 종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장 마감으로 가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가 상승폭을 확대하고 상승 전환하는 흐름 보이면서 역시 지수도 강세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0.4% 강세로 2419선으로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한경YG KR 프리미어 지수 종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오늘 1889선에서 빨간불 켜고 장 마쳤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중국의 GDP 발표로 인해 우리 시장 변동성이 큰 모습이었습니다만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특징주들 함께 보시죠. 하이트진로입니다. 맥주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하이트진로의 주가에 반영된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음식료 기업이 2012년 2분기와 2013년 1분기 사이에 가격을 인상했는데요. 환율 상승의 부정적 영향도 시작될 것으로 보여 약간의 가격 인상이 있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한때 28,95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에 경신했고요. 오늘 5.68% 오른 28,8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부광약품입니다. 부광약품이 개발 중인 신약이 높은 시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부광약품이 개발 중인 신약 파이프라인의 가치는 7,435억 원이지만 이 신약들을 모두 글로벌 시장에서 상품화하는 데 성공한다면 가치는 총 5조 9천억 원 수준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부광약품 23.72% 뛴 31,300원에 거래됐습니다.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최근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약세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이에 오늘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모건 스탠리, CLSA 등 외국계 증권사들이 매수 창구 상위 목록에 이름 올렸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5.99% 큰 폭으로 상승한 28,3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노션입니다. 이노션이 올해부터 이익 증가가 본격화될 것이란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올해 이노션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18%,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으로는 매년 약 15%의 외형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장중 8만 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에 쓰기도 한 이노션, 3.03% 오른 78,100원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의 4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국전력의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 133%나 증가한 2조 26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의 도시가스 요금제와 같은 긍정적 정책에 힘입어 실적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큰 폭으로 물량을 사들여 1.98% 오른 51,600원에 거래됐습니다. 이상 코스피 특징주 살펴드렸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과 함께 또 신고가를 경신한 흐름이 좀 특징적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 특징주 가운데 어떤 종목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저는 이노션 준비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금일 장중에 기록을 했죠. 전반적으로 우리 국내 이 광고 시장 자체, 최근에 이 네이버 같은 종목들의 흐름도 그랬었지만 광고 쪽 매출에 관련돼 가지고 모바일 쪽 광고 쪽 매출이 좀 늘어나면서 실적이 함께 견조하게 성장하는 부분들이 많이 주가에 투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일기획도 마찬가지고 이노션도 마찬가지겠지만 금일 2016년도에 이 굵직한 해외 이 스포츠 이벤트들을 바탕으로 해서 외형 성장이 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최근에 조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금일도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죠. 예를 들어서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그룹주에 관련된 광고를 전담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노션은 이 현대차 그룹 쪽에 광고를 전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핵심적인 내용은 2020년까지 이 제네시스 브랜드 런칭 관련된 부분으로 광고 효과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신종 친환경 자동차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프로모션만으로도 이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사인 이 제일기획과 비교를 해본다라고 했었을 때도 여전히 성장 구간에 좀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점진적인 기업 가치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흐름으로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크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 그리고 또 상승거리를 조금 살펴봤는데요.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한 6개 정도로 지금 축약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이 제네시스 브랜드가 출범이 되면서 이 제네시스 관련된 광고 쪽 매출이 상당 부분 많이 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세계적인 이 광고 전문가인 제리미 크레이건을 영입을 했죠. 그러면서 향후 이쪽 광고 쪽 매출 비중 자체를 좀 늘리면서 이 전반적인 현대차 브랜드 쪽에 집중적인 투자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제네시스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 상당 부분 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캔버스 월드와이드라는 회사를 설립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미국 회사와 함께 합작법인으로 만든 이 미디어 대행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국 법인 내에서 있는 매출 자체도 상당 부분 좀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법인 자체적으로도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이 제외되면서 올해 이 국내 그룹사 쪽 매출 상당 부분 물량 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브라질 월드컵, 그리고 또 유로 2016까지 이 굵직한 스포츠 이벤트를 바탕으로 해서 마케팅 비용 집행이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디지털 광고, 이쪽이 조금 취약 부분이었었는데 이쪽 부분 좀 강화한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으면서 전반적인 전사 수익성이 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중국 쪽 마케팅 비용이 이번에 비중 자체를 좀 많이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반적으로 이 전사 수익성이 긍정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기준 PE 한 16배로 제일기획 대비했었을 때도 한 20% 가까이 할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피어 그룹과의 비교도 해봤었을 때도 상당 부분 많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도 상당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월요일부터 어저께였죠. 이 보유해수 물량 27%가 보유해수 물량 보유 기간이 종료가 되면서 이 오버행 이슈 자체도 상당 부분 상당히 긍정적으로 주가에 좀 투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사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또 배당 성향도 상당 부분 긍정적인 데다가 오버행 리스크도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주가는 그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 제일기획과 비교를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탑티어로 볼 수 있는 이 제일기획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상당 부분 저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아직까지도 성장 단계에 놓여져 있는 이 주가 상황이 상당 부분 긍정적인 뉴스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스포츠 이벤트까지 현 시점에서 52주 신고가를 찍기도 했지만 현 시점에서 오히려 조정이 있을 때는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 계열 광고 대형사 이노션, 오늘 코스피 시장 특징주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특징주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코스닥 지수는 681선에서 파란불 켜고 장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매수 물량을 늘려갔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의 특징주들도 함께 보시죠.
먼저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중국의 두 자녀 정책에 영유아 관련 업계가 꾸준히 관심을 받아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정부의 5대 유망 품목 맞춤형 지원에 유아용품이 속하면서 국내 유아용품 업체들은 중국 소비자들 공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유아용품주들이 동반 상승한 가운데 특히나 아가방 컴퍼니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기관의 매수 물량이 큰 폭으로 들어왔는데요. 아가방 컴퍼니 오늘 8.06% 상승한 11,400원 기록했습니다. 인바디입니다. 인바디는 오늘 오전 중국 아메이와 44억 원 규모의 인바디 밴드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회사 최근 매출액의 9.15%에 달하는데요. 중국향 수출 계약 소식에 인바디 주가는 5.38% 상승한 56,800원으로 이틀 연속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네이처셀입니다. 네이처셀과 알바이오가 공동 운영하는 바이오스타가 인간 양막 줄기세포의 분리와 배양 방법에 관한 유럽 특허 등록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또한 국내에선 의약품 승인을 받기 전이라도 의사 책임하에 줄기세포 시술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호재성 뉴스들 속에 네이처셀 5,960원으로 7% 강세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테라세미콘입니다. 테라세미콘이 향후 3년간 진행될 글로벌 OLED 투자 확대로 인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3년간 이뤄질 글로벌 OLED 투자는 60조 원으로 예상돼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예정인데요.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 각각 48%, 344%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업 성장 기대감에 테라세미콘 6.11% 올라 26,0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SM입니다. SM의 중국 내 사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5년 외형 성장으로 인한 사상 최대 매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증권간 전망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신규 아티스트 투입으로 새로운 성장성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SM 전일 대비해 5.87% 오른 46,900원 기록했습니다. 이상 코스피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유창희 대표님 어떤 종목 가장 눈여겨보셨나요? 네, SM을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 엔터 업체들 보면 중국 시장에 진출은 했습니다만은, 그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이제 중국 관련된 연예인들이 중국으로 다시 복귀를 하면서 조금 약간 불협화음이 좀 없지 않아 있었죠. 그래서 SM이 다른 업체 대비해서 먼저 중국 현지화 작업을 먼저 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중국의 음악 시장이 좀 확대가 되면서 확실히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우리가 놓칠 수 없는 하나의 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꾸준하게 일본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안전한 매출처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 올해도 기대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SM이든 YG 엔터테인먼트든 전체적으로 엔터사들은 결국 현금 장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음원을 발매를 하나, 혹은 관련 제작을 하나, 혹은 공연을 하든지 모든 현금이 바로바로 유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뚜렷한 현금 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확보해 놓고 꾸준하게 매출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재무적 안정성도 상당히 뛰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좀 꾸준히 소문 없이 조용히 올라오다가 오늘 한 6% 가까운 상승세를 좀 보여줬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 47,000원, 8,000원짜리가 1차적인 좀 저항대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본다라면은 오늘 좀 아쉬운 모습을 띄었습니다만 700포인트에 대한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일부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군들은 오히려 그동안에 형성됐던 저항대를 돌파해서 새로운 추세로 전환되는 걸 살펴본다라면은 SM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다시 한번 46,000원, 7,000원대가 안착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만 원 정도까지 혹은 그 이상으로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한 1월 말 혹은 2월 초까지 좀 관심을 갖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주로 SM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제 양시장 전략 세우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이번 주 좀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외국인들 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고 거의 뭐 신기록권에 와 있는 상황이죠. 기관 쪽에서 매수 물량을 급격하게 많이 담아주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수를 방어해 주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저는 분할 매수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 여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ROE 8.9배 그리고 지금 뭐 PBR 0.89배 정도 나오고 있는데 뭐 여기에서 지금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금 반등권에 좀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기관들의 매수가 조금 뒷받침이 되어 줘야 되겠지만 기관 매수가 좀 이어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오히려 분할 매수로 좀 시장에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확대된 시장입니다. 어떤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매물대들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690포인트에서 700포인트 사이에 매물대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신고가 종목이라든지 좀 많이 올라온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외국인들 기관은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와 매수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은 굳이 여기서 주식 비중을 확대할 필요는 없다. 일단 일부 현금화를 좀 하면서 시장을 좀 다음 주 정도로 매수 타이밍을 다시 잘 재정립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전략까지 세워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현수 연구원, 뉴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내일장 전략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유진투자증권 우원명 부장의 의견입니다. 수급이 집중되고 있고 또 낙폭과대한 IT주와 제약주, 중국 내수주 중심으로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KB투자증권 잠실 중앙지점 이태원 지점장의 의견입니다. 지주사와 함께 저평가되어 있는 신규 상장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한타증권 이강희 부장의 의견입니다. 중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유한타증권 이강희 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일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강입니다. 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정리와 함께 내일장 전략도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내에서 이 한국 증시가 가장 좀 강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들 겁니다. 왜냐하면 뭐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만 어제장 그리고 오늘장도 일단 뒷심을 좀 발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우리 시장의 흐름상 뭐 일단 지수보다는 어떤 이제 업종 내에서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는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탄력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아시다시피 뭐 제약주 그다음에 바이오 이른바 이제 OLED 디스플레이 관련주 그리고 내수 대표주 뭐 이런 종목군들도 매기가 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상대적으로 낙폭이 과대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반등다운 반등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이런 시점에서 이제 전략은 뭐 사실상 참 뭐 쉽지만 또 어려운 말이 될 수 있습니다만 지수보다는 뭐 종목 위주로 좀 대응해야 된다. 그러면 과연 어떤 종목이 좋겠냐? 첫 번째는 이제 상승 추세 그리고 기간 수급이 좀 뒷받침되고 현재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군들이 좋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잘 아시다시피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에서는 이제 거래소에서는 종근당 한미약품을 축으로 보고 LG생명과학이랄지 동아ST 이런 종목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에서는 뭐 셀트리온이 가장 뭐 축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셀트리온은 좀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좀 높다. 그래서 뭐 제2의 셀트리온을 찾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중소형 제약이나 바이오도 약간 뒷심을 좀 발휘할 수 있는 좀 수란매 구조에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OLED들은 기간 조정이 좀 예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헬스케어는 뷰옥스나 인바디 같은 종목군들 위주로 압축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어주 성격의 음식료 뭐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뭐 농심을 비롯해서 뭐 농심 그다음에 이제 삼육식품, 오뚜기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괜찮고 아울러서 이제 미디어 콘텐츠 쪽으로 CJ ENM이랄지 SM 뭐 이런 종목군들 압축해서 대응해야 된다. 결국은 내일장 뭐 중국이 좀 떴기 때문에 오늘장 중국이 떴기 때문에 내일 뭐 미국 시장이 좀 받쳐준다면 상승 출발할 수 있겠습니다만 계속 상승하기는 좀 어렵다 볼 수 있겠고 오히려 한 이틀 정도 우리 시장이 선반영했기 때문에 내일 상승 출발하게 되면 또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 뭐 이런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내일장 전략 유한타증권 이강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장 관심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관심주부터 먼저 짚고 가볼까요? 일신바이오를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그래도 좀 불안한 시장 흐름 속에서도 저는 견조한 흐름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추가적인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사실 뭐 일신바이오라 그래서 뒤에 자가 이제 바이오라 해서 제약바이오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기계장비 쪽에 속하죠. 왜냐하면 이제 동결 건조기라든지 이런 뭐 냉온고 그런 장비를 좀 납품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계장비 쪽에 속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바닥을 좀 다지면서 다른 그 급등락을 했던 그런 종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크게 흐름이 지금은 안 나오고 있는데 뭔가 좀 기간 조정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3,000원 정도 부분에서는 좀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이평선들이 이제 밀집을 하면서 조금 그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시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 계속 좀 홀딩 좀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3,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3,500원 정도를 이제 일자 목표가를 좀 보시면 되겠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쉽게만 넘긴다면 거의 한 3,800원, 900원 선까지는 쉽게 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1, 2차 정도의 목표가를 좀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차 목표가로 3,500원, 2차 목표가로 3,800원까지 바라봐 주셨으니까요. 가격적인 전략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관심주로 일신바이오까지 짚어봤고요. 이제 내일장 관심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요즘에 계속 그 고퍼주들 그리고 또 가는 종목 계속 좀 가는 좀 장세였는데 아무래도 그 셀트리온을 좀 위시해서 굉장히 슈팅이 한번 좀 나왔던 좀 측면을 좀 우려해서 조금은 좀 오히려 언더 슈팅 됐던 좀 종목을 좀 추천을 좀 드리고 관심을 좀 갖고 있고요. 그중에 좀 항공주를 오랜만에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제주항공입니다. 요 근래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그 아시아나항공 계속해서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게 좀 추락을 하고 있죠. 분명히 이제 유가가 좀 하락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좀 수혜가 좀 나타난다고 정통적으로는 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환율이 계속 좀 상승을 하면서 그 유류 비용이 어떤 감소폭보다는 오히려 좀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떤 물품이라든지 뭐 기름뿐만 아니라 그 비행기 자체를 이제 빌려서 그 환율 그 달러로 빌려서 이제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계속 좀 상승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해서 뭐 그 배럴당 뭐 1달러가 하락을 하게 되는 그 가격대보다 그 이익금보다 오히려 그 환율이 10원 오를 때의 손실폭이 거의 한 1.5배 정도 더 크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한 근거를 그쪽으로 좀 잡으면 좀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 큰 바운더리에서 본다면 제주항공은 분명히 좀 저가 항공사 아닙니까? 대한항공과 그 아시아나항공이 그 환율의 어떤 이슈 외에도 이런 또 경쟁이 또 심화되다 보니까 또 이런 저가 항공사들이 그 노선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 이렇게 좀 위협 요인으로 좀 다가서면서 그런 부분이 좀 하락으로 좀 견인을 했다. 이렇게 본다면 오히려 좀 반등이 좀 나오는 시점, 그러니까 좀 밸류 부담이 좀 덜 되는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저가 항공사가 좀 더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오히려 그 하락에 대한 어떤 그 선반영이 좀 된 측면을 좀 본다면 지금 제주항공이 지금부터는 오히려 매수권역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매수가를 좀 32,500원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보는 이제 엔벨로프 선까지 다 이제 그 21 평선과 어떤 이격이 굉장히 좀 벌어져 있는 좀 상태이기 때문에 좀 좁히는 어떤 과정을 좀 거치리라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표 라인은 좀 짧게 38,000원 정도를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전저점보다 조금 더 확대해서 좀 잡아봤습니다. 한 31,000원 정도 손절가를 좀 보시고
대응하시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제주항공 내일장 관심주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무려 8%나 급락을 했는데요. 좀 이렇게 많이 하락했을 때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좀 종가 기준으로 이 매수가를 설정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38,000원까지 바라봐 주셨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주까지 짚어봤고요. 이제 시장 전략 세우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 어제 오늘 흐름 봤을 때는 좀 추가 상승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사실 들지만 수급적으로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안심할 수는 좀 없는 장인 것 같아요. 네. 대외 변수도 그렇고 네. 좀 추가적으로 우리 시장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뭐 계속해서 했던 얘기를 좀 또 하게 되죠. 네. 뭐 저번 주와 뭐 이번 주나 저저번 주나 거의 비슷합니다. 외인들의 계속 그 뭐 매도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물론 33거래일이 뭐 가장 그 계속 지속된 부분 중에서는 아주 최고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다다라 있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좀 끝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하시는데 그 일수로 못 따지는 것이 아니죠. 사실 그 거래 일수가 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외의 어떤 매크로 변수의 전반적인 좀 상황을 좀 봐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을 본다면 아직까지 큰 모멘텀은 좀 없죠. 다만 이제 뭐 중국 증시라든지 그 미국 증시가 낙폭 과대해서 어느 정도 좀 올라오느냐, 탄력을 받고 어느 정도 올라오느냐 이런 걸 좀 확인하면서 결국에는 좀 보수적인 좀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좀 박스피에 계속 좀 접어들고 있죠. 이런 부분이 작년보다는 오히려 올해가 상승폭이 좀 덜하지 않을까, 좀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계속해서 뭐 주마다 말씀을 좀 드리는 측면이지만 뭐 신흥국들 어떤 불안은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이제 공급보다 이제 수요적인 부분의 부진이 가장 좀 악조건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방어주 위주의 좀 전략이 좀 맞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뭐 제약바이오 가는 이유도 그런 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그 음식료업종도 뭐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뭐 음식료업종 같은 경우는 저번 주부터 계속 보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CJ 제일제당을 위시해서 뭐 대상이라든지 풀무원이라든지 농심이라든지 뭐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대신에 이런 부분들은 어떤 뭐 실적을 보고 좀 올라간다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트렌드,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어떤 방어적 성격을 보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실적에 대한 장세에서 오히려 어닝 시즌이 좀 도래했을 때 그때 영향을 오히려 좀 덜 받는 다가오는 어닝 시즌이 좀 덜 받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는 계속 좀 가지고 가는 상승으로 좀 추세를 좀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좀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계속해서 어떤 그 개별주 위주 그리고 또 방어주 위주가 좀 적절할 것 같고요. 좀 보수적인 좀 전략으로 오래 좀 가져간다고 본다면 이런 좀 방어주가 괜찮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뭐 그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좀 차별화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힘맞추기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바닥에서 좀 다지고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에서 일신바이오도 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그리고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조정이 충분히 일어난 뒤에 5일선 트는 종목 중에서 좀 많이 보시면 좀 안전하리라 좀 생각합니다. 네, 시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정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투자호증시 3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3,000선까지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 시장 내일 훈풍을 불어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한국경제TV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